오늘은 빅데이터는 어떻게 마케팅의 무기가 되는가 책의 저자이신 윤미정 저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그 저자 소개 프로필을 좀 보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의 그 여성 인재 확보를 위해서 시행된 여성 공채 1호로 삼성에 입사를 해서 애니콜 마케팅 매니저로, 그 다음에 이제 홈플러스에서는 멤버십 팀장으로, 네, 그 다음에 또 CJ1에서는 CJ1으로 또 이직을 하셔서 여기에서는 통합 디지털 마케팅을 수행하는 책임자로 일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대기업에 또 마케팅 상무로 계시고요. 사실 이 전문 분야에서 여성으로서 이렇게 맹렬하게 자신의 어떤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성장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빅데이터 이야기를 먼저 좀 여쭤보려다가 우리 상무님에 대한 그 스토리가 좀 궁금해서 요거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이게 그 여성 공채 1호로 삼성에 입사했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그 27년 전입니다. 예, 27년 전이면 아무래도 그 남녀 어떤 차별이랄까 이런 것도 좀 있었을 때 같고요. 네, 굉장히 심했죠. 사실은 저희 전에는 이제 대졸 공채를 모집해도 이제 대부분 남성이 뽑혔고 여성은 이제 거의 안 뽑히다 보니까 이건희 회장님께서 여성 공채를 특별히 따로 이제 하신 것도 재능 있는 여성들을 확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남성 중심의 채용 그리고 이제 남성 중심의 인터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채용도 쉽지 않았고요. 막상 회사에 갔는데 이제 제가 아마 과장 될 때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저희 팀에는 여성은 항상 저밖에 없었던. 삼성전자에? 예, 삼성전자에서도. 삼성전자에 몇 년 근무하셨죠? 저 10년 10개월 근무했습니다. 10년 10개월. 네.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편견 같은 것도 좀 있고 차별 대우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없었나요? 네, 없었다고 하면은 그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뭐 이제 일부러 하는 차별은 아니지만 남성 중심의 그런 조직 문화나 이런 게 굉장히 많기는 했었고, 특별히 저한테 이제 어려웠던 건 예를 들어 이제 음주라든가 회식 문화가 그때 좀 많았죠. 그리고 또 그때만 해도 이제 남성들은 좀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던 때니까 담배 피러 우르르 나갔을 때 이제 혼자 외톨이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던가. 그 남자들도 정말 외롭거든요. 가가지고 거기서 담배 피면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그 자리에 끼기 위해서 커피를 들고 그 담배 피는 자리에 가서 같이 있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그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에서 뭐 또 승진도 계속 하셨으니까 실력을 인정받고 어쨌든 경쟁에서 조금 더 불리하면 불리하지 유리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정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승진을 하실 수가 있었나요? 뭐 일단은 이게 굉장히 이제 재미없는 얘기긴 한데 일단 열심히 했고요. 네, 제가 열심히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제 주변에 있는 그 선배들의 장점을 제 장점으로 흡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다행히 저는 제가 인복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일했던 선배나 동료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각자 자기의 이제 강점들을 따로따로 가지고 계셨는데, 저는 어떤 분이 예를 들어 엑셀에 엄청난 강점을 갖고 계시다 하면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바로 제가 흡수해서 그걸 어떻게 더 낫게 할까, 그런 거를 고민을 했고요. 어떤 분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전략을 이제 수립하는데 이제 잘 하시는 게 있으면 그걸 또 따라 배우고 하면서, 그러니까 또 우리 뭐 팀장님이나 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하시는 게 있으면 저분은 저걸 어떻게 잘하나를 보고 계속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성장한 배경에는 남들이 잘하는 거를 보고 배워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 거, 그게 가장 크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려다 보니까 이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책을 많이 읽은 걸 가지고 이제 업무에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업무에 임할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왜 이게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에 대해서 혼자서 되게 호기심을 갖고 일을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타난 결과를 본다기보다는 그 나타난 결과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나왔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데이터도 보고 고객의 소리도 듣고 하면서 원인 파악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해결책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아마 모여서 제가 그래도 중간에 지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한 곳에서 일하면서 거기서 정말 오래되면서 그 이렇게 승진하는 거는 그래도 좀 주변에 많이 보는데 네. 그 이직을 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계속 다른 여러 곳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기는 또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그 홈플러스에서 멤버십 팀장,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거기에서 또 상무까지 네. 승진을 하신 네, 거죠. 네. 예, 상무까지 승진을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입사한 곳이 아닌 우리가 보통 좀 낯설잖아요. 네, 네. 예, 중간에 네, 이직을 네, 했을 경우 네. 그런 낯선 문화, 그 다음에 약간의 좀 그 뭐라 그럴까 우리 굴러온 돌일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러한 곳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승진을 한다 임원까지 네. 이것도 또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이직해서 거기서 적응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으로서 성과를 낸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인데요. 새로운 곳에 가면은 더더욱 그런데 이제 그 장점이 뭐가 있냐면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조직에 계시던 분들은 기존에 일하던 습관과 그 패턴에 따라서 사실은 일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삼성전자 내에서도 부서를 옮길 때도 그렇고 또 홈플러스나 CJ로 갈 때도 그렇고 일단 처음에는 거기서 하는 패턴을 그대로 이제 배워서 빨리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3개월, 6개월 지나고 나면 여기에서 또 다른 이제 문제나 기회를 발견하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거나 문제를 발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를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출 데이터일 수도 있고 고객 데이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 떠다니는 우리 회사와 관련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보여주는 어떤 이제 패턴에서 뭔가 이제 달라지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좋아지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이상이 생겼을 때 이거는 왜 그렇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분석을 저 혼자 계속 하면서 기회를 찾아내는 것도 있었고요. 또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이제 익숙하게만 그냥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만 더 개선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를 좀 잘 배우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만큼 제가 배운 것 중에 여기 적용했을 때 이게 바로 이제 더 큰 효과를 주겠다 하는 거를 좀 알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찾아서 다른 방식으로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여드린 게 또 위에서 볼 때도 좀 다르게 일하는구나 이런 거를 조금 많이 보여줬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여성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좀 뭐 예전 같으면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일한다가 이제 문화였지만 네, 네. 지금은 이제 계속 이직, 네. 몇 번의 이직은 뭐 당연하게 네. 여기는 이제 세상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또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면은 또 이거 좀 밀려나는 그런 네. 세상도 됐고요. 네. 그런데 새로운 곳에서 계속 내 능력을 원해서 데려가고 스카웃되고 아니면 뭐 거기에서 또 인정을 받아서 또 승진을 하고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바라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가운데는 특히 그 인간관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실력도 실력이지만. 네, 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존에 있는 멤버들이 기존 조직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건 귀찮은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그런 뭐 저항이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불편해하는 그러한 네. 어떤 일들은 없었나요? 그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을 했나요?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사실 이제 저도 몇 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배웠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주니어 때나 그냥 단순히 실무자일 때는 그런 게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거기서 하는 거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배운 거를 다시 이제 가지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보이는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한 거였는데 제가 경험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이제 레벨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원으로서 제가 옮기고 이제 새로운 일을 할 때는 그런 이제 지금 여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 또는 이렇게 지금 일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좀 빨리 전환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제 직원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고, 왜냐면 그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태까지 잘못한 거는 아니고 회사의 방향에 맞춰서 일했을 뿐인데 갑자기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와가지고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으니까 바꾸자. 이제 그 과정에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그럼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맞는지를 또 다시 얘기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전략을 바꾸기까지 사실은 이제 부딪힘이라면 부딪힘이고, 이제 서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간이 되게 이제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반에 제가 이제 잘 모를 때, 그러니까 조금 아직은 이제 임원으로서 그게 좀 덜 갖춰졌을 때는 이게 옳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속도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빨리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욕심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 또 새로 갔으니까 실력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이 과정이 굉장히 이제 천천히 움직이고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후에 이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일부 이제 직원들이나 일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뭐 힘들었던 직원들도 있었고, 근데 그때 저는 이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못 따라와주는 직원들이 서운한 적도 있었고. 답답해 보이겠죠. 네. 왜 이게 안 될까? 이렇게 쉬운 게. 나는 쉬운데. 이건 아마 저도 이제 그런 생각할 때 가끔 있는데, 아니 이거 이렇게 쉬운데 이걸 왜 못하지?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이제 나중에 그런 과정을 몇 번 거치면서 이제 깨달았던 게,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제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는데 되게 이제 유명한 책인데,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같은 창문을 내다보더라도 보이는 면이 다르다는 거를 이제 몰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당연해 보여도 이제 이쪽 면에서 일했던 사람한테는 이게 당연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서로 맞춰 가려면 같은 곳에서 같은 밖을 볼 때까지 이렇게 서로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를 제가 이제 좀 서둘렀었죠. 근데 그런 거를 하면서 제가 조금 저도 이제 경험이 쌓이고 약간 리더십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요즘은 그런 속도감에 대해서 제가 뭔가 성과를 내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렇게 공감대 형성하는 게 우선이고, 또 이 전략 방향이 회사의 방향이나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하고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리고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면 혹시 내가 좀 잘못 생각하거나 여기선 좀 다른 면이 없는지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선가 그 리더십이라는 건 결국 이제 그러니까 한 곳에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게 어떤 연공 서열에 의해서 생기는데, 새로운 곳에 가면은 그 조직원들에게 일단 인정을 받는 게 우선이고, 그래야 그들이 따라올 마음이 생기니까. 맞아요. 근데 이걸 주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윗사람한테도 믿음을 드려야 되고, 그렇죠. 뭔가 아랫도. 이제 저를 이제 뽑으신 거에 대한 이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밑에 사람들도 그쪽으로 이제 같이 데려가야 하는데, 그게 한 사람의 생각으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그 어떤 조직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로 이렇게 경영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면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인간적인 면, 그다음에 하나는 업무적인 능력.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인간적인 것도 이제 개인적인 그런 이제 래퍼를 형성하는 것과 업무로서의 이제 가야 되는 방향을 명확히 이제 같이 하는 거랑 이게 조금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항상 이제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최근에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건 뭐 이제 뭐 사실 지금은 여성보다는 뭐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네.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나이가 지금은 사실 세상이 뭐 4차 산업혁명이니 어쩌니 이래가지고 한 40대만 돼도 회사에서 네. 밀려나는 네. 어떤 눈치 보이는 네, 그런 네.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우리 상무님은 네. 상무님은 40대를 넘으셨는데도 네, 이렇게 그 여러 대기업들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모시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스스로 물론 뭐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좀 민망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이가 뭐 40대, 50대, 뭐 60대 가서도 이 바뀌는 세상에서도 계속 원하는 인재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바로 아마 제가 지금 마케팅을 하면서 항상 이제 생각하는 고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저의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저의 생각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비즈니스의 핵심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사실 최근에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마케팅 임원은 40대 중반을 원한다. 왜냐하면 MZ세대가 워낙 이제 트렌드를 리딩을 하면서 50대만 돼도 이제 더 이상 소비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0대 임원을 특히 마케팅에서는 원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고객 중심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40대건 30대건 50대건 상관없이 고객이 지금 뭘 원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모르고 제가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의 마케팅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그 세대한테 어필할 수 없는 건데 저는 고객을 보고 우리 핵심 고객이 지금 어떤 소비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곳에 관심이 있고 하는 거를 계속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제가 하다못해 뭐 50이 아니라 60이 되더라도 그렇게 계속해서 트렌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대응하려고 한다면 예, 그거는 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런 빠르게 변하는 세상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트래킹을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제가 그 시장에 맞춰서 같이 변할 것인가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게 말씀하신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계속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끊임없이 네. 바뀌는 세상의 트렌드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네. 나도 거기에 자꾸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는 건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나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이렇게 진짜로 무슨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세대의 소비자들이 노는 것처럼 놀아보고 그 세대의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것처럼 소비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케팅은 사실 이제 남성들보다는 여성이 이제 임원으로서나 실무자로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소비 시장을 이제 소비의 의사결정을 하는 게 사실 여성이잖아요. 그럼 여성의 마음으로 그들이 원하는 걸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남성들은 본인이 쇼핑하지도 않고 멤버십 카드를 쓰지 않는다면 그 패턴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공부를 한 거는 SNS인데요.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틱톡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고객들의 모든 그 커뮤니케이션과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와 뭐 평판, 후기 그런 게 다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고 실제 SNS에서 고객들이 브랜드 경험을 어떻게 하고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실제 브랜드의 평판이 결정이 되는 세대거든요. 근데 저도 마케팅 임원인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직접 안 하고 인스타를 안 하면 그 알고리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인스타나 블로그를 대행사를 써가지고 직원들이 대행사랑 우리 요번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뭐 글을 써주세요, 이미지를 올려주세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작동 방식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미흡하고 시간도 없고 또 이제 저를 드러내는 거는 제가 이제
불편하긴 하지만 유튜브 계정도 만들어보고 인스타도 직접 만들어서 비즈니스 계정으로 해시태그도 써보고 그러면서 실제 이제 올린 글에 얼마나 고객들이 이제 실제 와가지고 참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고객의 소리도 바로 듣지만 이제 그 작동 원리를 굉장히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에 제가 이제 직접 들어가서 몸담지 않으면 사실 그냥 밖에서 피상적으로 책만 읽거나 아니면 듣기만 하는 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는 데 가서 같이 아마 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데는 좀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요? 좀 번거로운 것도 있고. 네. 왜냐하면 안 하던 거 하는 거는 되게 불편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막 불편하다는 건 좀 짜증나고. 네, 네. 처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막 맞습니다. 머리 아프고. 예, 예.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제가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거를 찾죠. 찾아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유튜브 공부를 이제 시작할 때는 처음에 유튜브를 볼 때는 그때 시점에 가장 이제 핫하다고 하는 이제 BTS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야겠다고 싶어서 BTS 영상을 유튜브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 한 2달 정도 이제 처음엔 사실 의무감으로 봤거든요. 뮤직비디오도 별로 들어오지도 않는데 보고 뭐 이렇게 무슨 비하인드 스토리도 나오는 것도 별 공감 안 갔지만 이제 봤는데 한 달, 2달 보면서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BTS가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제 걔네들의 실력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제 인간성이나 그런 진정성 같은 걸 보게 되고 또 그걸 보는 와중에 그 유튜브가 돌아가는 작동 원리 그리고 유튜브 안에서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그 독자들이 반응하는지 이제 그런 세상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렵게 공부하면 진짜 이제 지루해서 못하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즐길 수 있는 꼭지를 그러니까 찾아서 그걸 제 삶하고 연결시켜서 공부를 좀 했던 게 그런 거를 이제 배우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 게 이게 억지로 하는 건 잘 안 되거든요. 네, 머리에 네. 들어오지도 않고. 네, 네. 그러니까 좋아하면서 좋아할 만한 카테고리를 찾아가지고 네, 시작하는 네, 거. 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어쨌건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전문직으로서 어떤 능력을 계속 인정받는다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도 좀 있고요. 이런 분들한테 어쨌건 현재 계속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뭐라 그럴까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생존해 가고 계시니까 성장하고 계시고 그런 어떤 그 후배들 혹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 뭐 이건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을 것 같아요. 좀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다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자기가 성장하려면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빨리 이제 변할 때는 기존에 머무르지 않고 그 변하는 그 속도에 따라서 제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타서 제가 움직이는데 저 혼자 머물러 있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 속도에 같이 발맞춰서 가려면 어쨌든 적어도 시장에서 그 트렌드에 맞게 나오는 책은 계속해서 뭐 읽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소셜이나 이런 데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내 업무에는 그게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지를 본다거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번에 책을 내면서 뭐를 알게 됐냐면 저는 제가 이제 고객 데이터랑 고객 관리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된 되게 이제 다양한 업무를 그래도 했었어서 제가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책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고객에 대해서도 그렇고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책을 쓰면서 보니까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생기고 제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이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안다고 생각한 거를 다시 한번 글로 써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남한테 얘기를 해본다거나 하는 그런 경험들이 이제 본인이 아는 거를 더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더 큰 공부가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이런 활동은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생각을 자꾸 글로써 네, 혹은 네. 뭐 말로써 표현해 보는 거. 네, 네. 네. 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정리가 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나이 들어서도 어떻게 그 나의 어떤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오래 어려운 일할 수 숙제죠. 있을까 네, 어려운 이런 숙제인 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사실 뭐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네. 예. 그런데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이러한 것들이 좀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지금 현재 그렇게 생존해 오셨고 성공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성장해 가실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지금 현재 성공하진 않았으나 뭐 성장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건 성장해 가고 맞는 있는 것 거.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